안녕하세요. 창동 한국한의원 원장 김기범입니다. 이번에는 자가 면역성 질환인 혈관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혈관염은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이상 면역으로 혈관을 침범해서 발생합니다. 크게는 대동맥에서 모세혈관까지 침범을 합니다. 혈관염의 혈관과 부위에 따라 29가지로 분류합니다. 혈관이 있는 모든 곳에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신을 침범할 수 있고 다양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은 증상은 피부에 발진이 발생하는 증상이며 모세혈관이 가장 많은 폐와 콩팥에 혈관염의 증상이 많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폐에 혈관염이 발생을 하면 가래에 피가 섞여 나올 수도 있고 콩팥에 침범을 하면 단백뇨, 혈뇨와 같은 증상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관절의 혈관에 침범을 하면 관절염과 관절 통증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혈관에 염증이 생기면 혈관이 좁아지거나 혈관벽이 약해져서 출혈이 생기거나 혈액 공급이 안 되면 조직에 빈혈 혹은 괴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조기에 발견해서 혈관염으로 발생되는 장기 손상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혈관염은 크게 혈액 검사상 원인이 있는 경우와 원인이 없는 경우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원인이 있는 경우는 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 그리고 혈우병, 그리고 루푸스와 같은 자가 면역 질환이 대표적입니다. 혈액 검사상 원인이 없는 혈관염은 알레르기성 자반증, 모세혈관염이 있습니다. 혈우병과 루푸스와 같은 자가 면역성 질환은 그에 맞는 치료를 서양의학적인 치료가 우선입니다. 혈소판 감소성 혈관염은 급성으로 특발성으로 온 경우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휴식과 안정으로 일회성으로 증상이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재발이 되며 만성화된 경우 폐와 심장과 같은 장기 손상으로 진행되지 않게 급한 염증을 치료하는 스테로이드, 면역 억제제와 같은 치료를 우선해야 합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증상으로 인해 이러한 서양의학적인 치료에 내성이 생기거나 치료 이후에 관해가 오래가지 않고 2, 3회 이상 증상이 재발하면 치료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한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알레르기성 자반증, 모세혈관염도 장기 침범이 의심이 되면 스테로이드와 면역억제제 치료를 우선합니다. 하지만 만성적으로 반복이 된다면 마찬가지로 한의학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혈관염은 피부 밑에서 출혈이 일어나서 피부를 꾹 눌러도 색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피하 출혈로 피부 표면에 변화가 없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각질, 진물이 없으며 피부 표면에 융기된 증상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피부 질환과의 차이점입니다. 혈관염은 가려움증을 동반할 수도 있습니다. 혈관염의 피부 증상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하나는 고춧가루를 뿌려놓은 듯한 붉은색 피부 발진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색의 넓은 반점 형태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혈관염의 피부 증상은 체중이 쏠리는 다리 부위에서 많이 발생하며 이후 전신 피부로 번집니다. 혈관염의 관리 중 알아야 할 점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색소성 자반증은 스테로이드 외용제를 사용하시는 것을 자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색소성 자반증은 전신 증상이 잘 발생되지 않습니다. 피부 혈관이 얇아지는 경우가 많아 반복적인 스테로이드 사용은 이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체 위주로 발생된 피부 혈관염은 오래 서 있거나 압박이 심한 양말, 신발 등과 같은 것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과로와 스트레스 또한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혈액량이 줄어들면
혈관염이 악화될 수 있어서 카페인 섭취를 주의하셔야 합니다. 혈관을 수축시키는 냉찜질은 크게 권하지 않습니다. 몸을 따뜻하게 하는 걸 더 권해드립니다. 피부에 붉거나 보라색 자반이 발생하는 혈관염은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자신의 면역 체계가 혈관을 공격, 침범해서 발생합니다. 한의학적으로는 기혈이 부족해서 면역 체계에 혼란이 왔는지, 오장육부의 음혈 부족으로 내부열에 의해서 면역 체계에 이상 반응을 보이는지 구별해서 급증은 서양의학적으로 염증을 우선 낮추는 치료를 선행하며, 만성으로 반복되는 증상은 몸의 환경을 개선해서 면역 체계를 정상화시키는 한의학적 치료를 권해드립니다. 이상 한국한의원 원장 김기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